연금술사 2부. 대상은 동쪽으로 움직였다. 레반터가 불어오는 방향이었다. 아침 나절에는 길을 가고 태양이 뜨거워지면 멈추었다가 해가 기울면 다시 이동하는 시기였다. 산티아고는 영국인과 그리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다. 영국인은 대부분의 시간을 책을 읽으며 보냈다. 산티아고는 사막을 가로지르는 짐승들과 사람들의 행진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출발하던 날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첫날엔 고함소리, 아이들과 짐승들의 울음소리, 길 안내자들과 상인들의 격양된 명령들로 혼란스럽기 이를 데 없었다. 하지만 지금 사막에는 끝없는 바람소리와 침묵, 그리고 짐승들의 발굽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안내자들도 필요할 때 외에는 극도로 말을 아꼈다. 난 이 사막을 벌써 여러 번 건넜다오. 어느 날 밤 한 낙타 몰이꾼이 산티아고에게 말했다. 사막은 너무나 거대하고 지평선은 너무 멀리 보여요. 사람들은 자신이 아주 미미한 존재란 걸 느끼게 된다오. 그래서 오래도록 침묵하게 되는 거요. 산티아고는 사막이 처음이었지만 낙타 몰이꾼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예전에 그 역시 바다나 불꽃을 바라볼 때면 그 광대한 알 수 없는 힘에 몰입되어 침묵 속에 잠겨 있곤 했었다. 그는 생각했다. 난 양들에게 배웠고 크리스털에게도 배웠지. 사막으로부터도 배울 수 있을 거야. 사막에는 시간의 힘과 그로부터 솟아나는 지혜가 느껴져. 바람은 단 한순간도 멈추는 법이 없었다. 산티아고는 타리파의 요새 위에서 맞았던 바람을 기억해냈다. 지금과 똑같은 바람이었다. 어쩌면 그 바람은 지금쯤 먹이와 물을 찾아 안달루시아 초원을 지나는 그의 양떼의 털을 부드럽게 스치며 지나가고 있을지도 몰랐다. 이제는 더 이상 내 양떼가 아니야. 산티아고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그리움을 참으려고 했다. 아마 벌써 새 양치기와 친해져서 나를 잊어버렸을 거야. 그게 좋은 거지. 양들처럼 떠돌아다니는 것에 익숙한 짐승들은 언젠가는 헤어질 날이 온다는 걸 잘 아니까. 그리고 양털 가게 주인의 딸, 그녀는 이미 결혼을 했을 것이다. 팝콘 장수와 결혼했을 수도 있고 그처럼 글을 읽을 줄 알고 여러 가지 신기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양치기와 결혼했을 수도 있었다. 결국 반드시 그여야 했던 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내부에서 나은 예감으로 인해 약간의 동요를 느꼈다. 어쩌면 그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현재와 과거를 알게 하는 우주의 언어를 배우고 있는 건지도 몰랐다. 예감. 어머니가 자주 입에 올리던 말이었다. 그는 예감이라는 것이 삶의 보편적인 흐름 한가운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모든 이야기들 속에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방식으로 펼쳐져 있는 것임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은 천지의 모든 일이 이미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었다. 마크툼. 산티아고는 크리스털 가게 주인을 회상하며 중얼거렸다. 사막의 어떤 곳은 모래로 덮여 있고 또 어떤 곳은 돌로 이루어져 있다. 모랫길에 가다가 돌이 있는 곳에 다다르면 피해서 돌아가야 했다. 어쩌다 큰 바위라도 만나게 되면 아주 멀리 돌아가기도 했다. 모래가 너무 고와서 낙타들의 발굽이 빠지면 모래가 굵은 곳을 골라 지나가야 했다. 이따금은 땅에 소금이 덮여 있었다. 예전에 호수였던 곳이었다. 짐승들이 주저앉아 움직이지 않으면 낙타 몰이꾼들이 와서 끌어당겼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그들은 짐을 내려 자신의 등에 짊어지고 얼마 동안 험한 길을 걷다가 다시 짐승들의 등에 옮겨 실었다. 안내자들 중 병에 걸리거나 죽는 사람이 나오면 낙타 몰이꾼들이 새 안내자를 선출하기 위해 제비를 뽑았다. 몇 번의 다른 길로 돌아갔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들은 언제나 일정한 방향을 향해 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일단 장애물을 극복한 후엔 다시 오아시스의 위치를 가리키는 별자리를 향해 나아갔다. 이른 아침에 하늘에서 그 별자리가 빛나는 것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알았다. 이제 여자들과 물과 야자수들과 종려나무가 있는 곳에 도착하게 되리라는 것을. 거의 책만 들여다보고 있던 영국인만이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었다. 산티아고에게도 길을 떠나던 날부터 읽으려 했던 책이 한 권 있었다. 그러나 대상 행렬을 바라보거나 바람소리를 듣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었다. 그는 자신의 낙타를 더 잘 알고 싶었고 낙타와 친해지기 시작하자 책을 던져버렸다.
책을 펼칠 때면 언제나 무언가 중요한 것을 만나게 되는 건 그에게는 하나의 미신과도 같은 것이었지만 책은 이젠 그에게 그저 무게만 나가는 쓸모없는 물건이었다. 그는 그의 곁에서 함께 여행하는 낙타몰이꾼과 친구가 되었다. 밤이 되어 사람들이 모닥불 주위에 모여 있을 때면 두 사람은 지난날 자신들의 모험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 그때는 산티아고도 양치기로 돌아가 즐겁게 과거를 떠올렸다. 어느 날 밤 낙타몰이꾼이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엘카이룸 근처에 살았소. 내 소유의 밭 그리고 자식들과 함께 죽는 날까지 변치 않고 살 줄 알았지. 풍년이 든 어느 해 우리는 모두 메카 순례에 나서기로 했소. 그것은 내게 남은 단 하나의 의무였다오. 그 일만 완수하고 나면 마음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았고 그 생각은 내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소.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나일강이 범람하지 않겠소. 다른 사람들에게나 일어나는 일인 줄 알고 있었던 일이 바로 내게 일어난 거요. 이웃 사람들은 홍수에 올리브 나무를 잃게 될까 두려워했고 내 아내는 자식들이 물살에 떠내려 갈까 정신이 없었소. 그리고 나는 내가 잃은 모든 것들이 물살에 파괴되는 것을 보고 놀라 몸을 떨었소. 그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어찌할 도리가 없었소. 땅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건 모두 사라졌고 나는 무엇이든 다른 생존 수단을 찾아야 했다오. 그래서 낙타 몰이꾼이 된 거지. 하지만 나는 그 일을 통해 알라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었소. 누구나 자기가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면 미지의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낙타 몰이꾼은 결론을 내렸다. 우리 인간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목숨이나 농사일처럼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것들을 잃는 일이오. 하지만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의 삶과 세상의 역사가 다 같이 신의 커다란 손에 의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나면 단숨에 사라지는 거라오. 대상들은 때때로 야영지에서 서로 마주치기도 했다. 그럴 때면 정말 모든 일이 오직 하나뿐인 신의 섭리에 따라 정해져 있는 것처럼 어느 한쪽에서 필요로 하는 물건은 반드시 다른 쪽 대상의 무리 중 누군가가 가지고 있었다. 낙타 몰이꾼들은 모래 폭풍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기도 하고 모닥불 주위에 모여 앉아 사막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어떤 때는 베일로 얼굴을 가린 정체 모를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했다. 대상의 행로를 줄곧 지켜보고 있던 그들은 사막에 사는 베두인족이었다. 그들은 강도떼와 야만족에 대한 정보를 흘려주었다. 두 눈만 내놓고 검은색 젤라바로 온몸을 휘감은 그들은 그렇게 소리 없이 접근했다가 말없이 가버렸다. 어느 날 밤 낙타 몰이꾼이 산티아고와 영국인이 앉아있는 모닥불가로 다가왔다. 부족 간에 전투가 벌어졌다는 소문이 있어. 낙타 몰이꾼이 말했다. 세 남자는 말없이 앉아있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지만 산티아고는 주위가 희미한 공포의 기운에 휩싸여 있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다시 한번 무언의 언어, 우주의 언어를 몸소 체험하고 있었다. 침묵의 시간이 흐른 뒤 영국인이 위험하겠느냐고 물었다. 한 번 사막에 발을 내려놓은 사람은 다시는 돌아 나갈 수 없지요. 되돌아가지 못할 바에는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최선의 방법만 생각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알라의 손에 달려 있어요. 위험까지도 포함해서 말이요. 낙타 몰이꾼은 이렇게 말하고는 신비로운 한마디로 말을 맺었다. 마쿠툼. 낙타 몰이꾼이 자리를 뜨자 산티아고가 입을 열었다. 선생은 대상의 행렬을 좀 더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군요. 행렬은 비록 수없이 길을 돌아가긴 하지만 언제나 한 곳을 향해 가니까요. 자네야말로 책을 더 많이 읽도록 하게. 그 점에서라면 책과 대상의 행로는 똑같은 것이니 말이야. 영국인은 단호하게 대꾸했다. 사람들과 짐승들의 기나린 행렬이 걸음을 재촉하기 시작했다. 낮에는 늘 무거운 침묵뿐이었다. 그러나 이젠 밤도 마찬가지였다. 이야기를 나누려고 모닥불가로 모여들던 저녁 시간에도 서서히 침묵이 자리를 잡아갔다. 인솔자는 주변의 눈길을 끌지 않도록 밤에도 모닥불을 피우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람들은 한밤의 추위를 피하기 위해 짐승들을 주위에 둥그렇게 둘러세우고 그 가운데 모여 함께 잠들었다. 인솔자는 야영지 주변에 무장한 초병들을 세워두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깨어있던 영국인이 산티아고를 찾아왔다. 두 사람은 야영지 근처의 모래 언덕을 함께 걸었다. 보름달이 떠 있었다. 산티아고는 언덕을 거닐면서 자신의 지난 이야기를 영국인에게 들려주었다. 영국인은 청년이 크리스털 가게에서 일하게 된 후로 그 가게가 하루가 다르게 번창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에 특히 깊은 인상을 받은 듯했다. 그것이 바로 만물이 움직이는 원리야. 연금술에서는 그것을 만물의 정기라고 부르지. 사람은 무언가를 진심으로 바랄 때 만물의 정기에 가까워지는 거야. 그것이야말로 궁극의 힘이지. 영국인은 그 정기가 인간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라는 말도 덧붙였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광물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아니면 그저 단순한 생각이든 모두 정기를 지니고 있다고 했다.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지. 이 지구는 살아있는 존재니까. 전기를 가진 땅덩어리란 얘기야. 우리는 그 전기의 일부분이고 아주 가끔은 우리도 그 전기가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음을 느끼곤 하지.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자네가 그 크리스털 가게에서 일하는 동안 크리스털 그릇들 역시 자네의 성공을 위해 애를 썼을 거라는 거야. 산티아고는 달과 흰 모래사막을 바라보며 얼마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난 대상행렬이 사막을 건너는 것을 쭉 지켜봤어요. 대상행렬과 사막은 같은 언어로 이야기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막은 대상행렬이 자신을 건너갈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겠지요. 사막은 대상행렬이 자신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나는 곳마다 끊임없이 시험을 해요. 만일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면 대상행렬은 오아시스가 있는 곳까지 가게 되겠지요. 우리들 중 누군가가 아주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있다 해도 이러한 사막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행은 시시각각 엄청난 고난의 연속일 거예요. 두 사람은 달빛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산티아고가 다시 말을 이었다. 그것은 신비로운 신호지요. 나는 우리의 안내자들이 사막의 신호를 어떻게 읽어내고 또 대상행렬의 전기와 사막의 전기가 어떻게 대화를 나누는지 지켜보았어요. 말없이 있던 영국인이 입을 뗐다. 이제부터는 나도 행렬을 좀 더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군. 그러자 산티아고가 대꾸했다. 나는 선생이 갖고 있는 책들을 읽어야겠어요. 아주 기이한 책들이었다. 수은과 소금, 용과 왕에 대해 말하고 있었지만 산티아고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거의 모든 책들이 한결같은 결론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어렴풋이 읽어낼 수 있었다. 세상의 만물은 서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실은 오직 하나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중 한 책에서 그는 연금술에 관한 가장 중요한 텍스트가 단 몇 줄의 글귀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것도 에메랄드 하나에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게 바로 에메랄드 판이라는 거지. 청년에게 뭔가를 가르쳐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기분이 으쓱해진 영국인이 말했다. 그럼 어째서 이 많은 책들이 필요한 거죠? 바로 그 몇 줄을 이해하기 위해서지. 영국인이 대답했다. 그러나 자기 대답에 확신이 없는 눈치였다. 산티아고가 가장 흥미를 느낀 책은 유명한 연금술사들의 이야기가 담긴 것이었다. 그들은 실험실에서 금속을 정제하는 데 전생애를 바친 사람들이었다. 연금술사들은 어떤 금속을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가열하면 그 금속 특유의 물질적 특성은 전부 발산되어 버리고 그 자리에는 오직 만물의 전기만이 남게 될 거라고 믿었다. 그들은 이 최종 물질이 모든 사물들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언어이므로 이 물질을 통해 지상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들은 이렇게 해서 발견한 물질을 위대한 업이라고 불렀다. 그것은 액체와 고체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 언어를 발견하는 데는 사람들과 표지들을 관찰하는 걸로 충분한 것 아닌가요? 산티아고의 물음에 영국인이 짜증을 내며 말했다. 자네는 모든 것을 너무 단순하게만 생각하려는 이상한 버릇이 있군. 연금술이란 한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되는 고도의 작업이란 말이야. 스승이 가르쳐준 대로 실험의 각 단계를 정확히 따라야만 하지. 산티아고는 위대한 업의 액체로 된 부분은 불로장생의 묘약이라 불리며 만병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연금술사가 늙지 않게도 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고체로 된 부분은 철학자의 돌이라 불린다는 사실도 배웠다. 철학자의 돌을 발견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야. 연금술사들은 금속을 정지하는 불꽃을 바라보면서 몇 년을 실험실에 틀어박혀 있어야 했어. 불꽃을 바라보는 동안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세상의 모든 헛된 잡념들이 조금씩 사라졌지. 그리고는 금속을 정지하면서 결국 그들 자신이 정화되었다는 것을 어느 날 문득 깨달은 것이지. 영국인이 말했다. 산티아고는 크리스털 가게 주인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 주인은 크리스털 그릇을 깨끗하게 닦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했다. 아닌 게 아니라 산티아고는 그릇을 닦으며 머릿속에서 온갖 잡념을 몰아낼 수 있었다. 그것은 불꽃을 바라보는 일과 다르지 않았을지도 몰랐다. 그는 일상생활에서도 연금술을 배울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점차 확신을 갖게 되었다. 영국인은 덧붙였다. 게다가 철학자의 돌에는 아주 신비한 능력이 있어. 아주 작은 조각 하나만으로도 상당한 분량의 금속을 금으로 변하게 할 수 있지. 이 말을 듣고 나자 산티아고는 연금술에 푹 빠지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자신도 조금만 인내하면 모든 사물을 금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았다. 그가 읽은 책에는 마침내 성공한 많은 연금술사들, 이를테면 엘베티우스, 엘리아스, 홀카넬리, 제베르 같은 이들의 삶이 쓰여져 있었다. 그들의 삶은 참으로 매혹적이었다. 그들은 모두 자아의 신화를 끝까지 살아낸 사람들이었다. 떠돌아다니다가 현자들을 만났고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행했고 마침내는 철학자의 돌과 불로장생의 묘학을 찾아낸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정작 위대한 업에 이르는 길을 제대로 배워보려는 그의 앞에 놓인 것은 완벽한 미로였다. 도무지 아무것도 알아낼 수가 없었다. 책에는 온통 그림과 암호화된 가르침, 뜻을 알 수 없는 글귀뿐이었다. 왜 그토록 이해하기 어렵게 씌어 있는 걸까요? 어느 날 밤 산티아고는 영국인에게 물었다. 그러고 보니 빨리 자기 책들을 돌려받았으면 한다는 걸 성마른 영국인의 표정에서 읽을 수 있었다. 그건 자기가 아는 것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납으로 금을 만든다고 상상해봐. 그리 되면 금은 금세 제 가치를 잃게 될 거야. 참을 줄 아는 사람만이 끈기 있게, 연구한 사람만이 위대한 업을 이룰 수 있지. 그게 바로 내가 이 사막 한가운데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정확히 말하면 암호를 풀 수 있게 도와줄 진정한 연금술사를 만나기 위해서야. 이 책들은 언제 쓰여진 거죠? 여러 세기 전이지. 영국인의 대답에 청년이 따지듯 말했다. 그렇다면 아직 인쇄술도 발명되지 않았을 때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정말 연금술에 대해서는 접근할 방법이 없었겠어요. 왜 그렇게 온통 이상한 말들과 그림 투성이 책을 썼을까요? 영국인은 즉답을 피했다. 그는 지난 며칠 동안 대상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지만 아무것도 새로 알아낸 게 없다며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알아낸 게 있다면 단 하나, 전쟁 소식이 점점 더 빈번하게 들려오고 있다는 사실뿐이었다. 얼마 뒤 산티아고는 영국인에게 책들을 돌려주었다. 그래, 많이 배웠나? 영국인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다. 그렇지 않아도 그는 전쟁의 두려움을 잊기 위해 아무라도 붙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던 참이었다. 이 세계에는 어떤 전기가 흐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전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사물의 언어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숱한 연금술사들이 자아의 신화를 살아냈고 끝내는 만물의 전기와 철학자의 돌과 같은 불로장생의 묘약을 발견해냈더군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에메랄드 판 하나에 새길 수 있을 만큼 아주 간단한 진리라는 사실이에요. 영국인은 실망했다. 연구에 바쳐진 오랜 세월, 마술 같은 상징들, 난해한 용어들, 실험 도구들, 그 어느 것에도 청년은 감동을 느끼지 않았던 것이다. 이 친구는 그러한 것들을 이해하기엔 아직 너무도 단순한 단계야. 영국인은 자기 책들을 낙타 등의 실은 트렁크 속에 넣었다. 자네는 이만 돌아가서 대상 행렬이나 지켜봐. 나로선 아무리 지켜봐도 소득이 없는 일이었지만. 산티아고는 침묵에 잠긴 광대한 사막과 짐승들의 발굽에서 피어오르는 모래먼지를 다시 지켜보기 시작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방식으로 배우는 거야.
저 사람의 방식과 내 방식이 같을 수는 없어. 하지만 우리는 제각기 자아의 신화를 찾아가는 길이고 그게 바로 내가 그를 존경하는 이유지. 그 무렵부터 대상행렬은 밤낮없이 이동하기 시작했다. 베일로 얼굴을 가린 베두인족이 아무때고 불쑥 모습을 드러냈고 이제 산티아고와는 서슴없이는 사이가 된 낙타몰이꾼은 부족 간의 전투가 시작되었다고 알려주었다. 이런 상황에서 오아시스에 다다르려면 운이 따라야만 했다. 짐승들은 모두 지쳐 있었고 사람들은 점점 더 말을 잃어갔다. 밤이 되면 침묵은 사람들을 더 깊은 두려움에 빠뜨렸다. 그럴 때 느닷없이 낙타가 울기라도 하면 사람들은 걷잡을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금방이라도 누군가 공격해 올 것 같았다. 하지만 낙타 몰입꾼은 전쟁의 공포 따위는 거의 느끼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난 아직 살아있어. 모닥불도 없고 달도 뜨지 않은 밤 야자열매 한 움큼을 입에 넣으며 낙타 몰입꾼이 산티아고에게 말했다. 난 음식을 먹는 동안엔 먹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소. 걸어야 할 땐 걷는 것, 그게 다지. 만일 내가 싸워야 하는 날이 온다면 그게 언제가 됐든 남들처럼 싸우다 미련 없이 죽을 거요. 난 지금 과거를 사는 것도 미래를 사는 것도 아니니까. 내겐 오직 현재만이 있고 현재만이 내 유일한 관심거리요. 만약 당신이 영원히 현재에 머무를 수만 있다면 당신 진정 행복한 사람일게요. 그럼 당신은 사막에도 생명이 존재하며 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있다는 사실을, 전사들이 전투를 벌이는 것은 그 전투 속에 바로 인간의 생명과 연관된 그 무엇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요. 생명은 성대한 잔치며 크나큰 축제요. 생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오직 이 순간에만 영원하기 때문이요. 이틀 후 막 잠자리에 들려던 산티아고는 행렬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는 별 쪽을 바라보았다. 사막 위로 반짝이는 수백 개의 별들 때문에 지평선이 조금 더 낮아진 듯 보였다. 저기가 오아시스요. 낙타 몰입꾼이 별 있는 쪽을 가리키며 그에게 말했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지금 당장 저곳으로 가지 않는 거죠? 지금은 잘 시간이니까.